자, 국민들이 개인 간에 주고받는 그 메시지도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 처음 카톡 검열 발언을 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108명이 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 한 분도 반대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반인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자가당착적인 논리고요. 아니 이거 다른 데서 말한 게 아니고 전영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본인 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녹화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 통신 비밀 자유 보장,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당사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제명할 테면 제명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 직을 걸고서라도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합니까? 생트집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것이다 라고 본인들끼리 생각해서 과하게 정치적 수사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분명히 저도 들었거든요. 전용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세요? 저도 황당하네요, 되게. 본인이 한 말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지금 자료화면 다 있는데 그거 다 떠올려 보면 단체 대화방은 인터넷 게시판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 퍼날르는 일반인도 처벌 대상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 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상하게 더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게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헌법 정신이라는 걸 논할 수도 없어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다면은 사람은 사실 그냥 뭐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거는 내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 퍼날르지 마. 일반 국민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인데 가짜 뉴스라는 걸 왜 법원에 대해서 결정 나기도 전에 본인이 판단을 하고서 틀어막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고 내가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한 것이 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캡처 떠가지고 신고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의 자유를 느낄 수 없는 거는 그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보던 그 세상인데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건 정확히 그거에 들어맞는 것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급기야 유신 체제의 긴급 조치와 다를 게 없다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인의 카톡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일반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보편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좀 할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체제 때 긴급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안 좋다 누구 욕하고 뭐 유신 관련해서 그냥 잡아갔단 말이에요. 긴급 조치 뭐 1호, 5호, 9호 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달라요? 강무 대변인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논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인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 유포하지 말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첩보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화통신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밀 회동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친한 일본 언론사도 9개나 있었고요. 영국과 미국 언론사도 6개나 있었고 중국 언론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반박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비밀 해동한 게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언론사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밀 해동을 했다, 뭐 우리의 첩보를 넘겨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 유포가 된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안 되는 거,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자는 취지인 거지, 어떻게 민주당이 5,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이 그것이라면 저부터 반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게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 것하고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게 달라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방금 예를 들었던 건 이재명 대표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여태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거를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이런 거는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언론 통제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에 억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이 다르죠. 피해자가 있을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카톡방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계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란 선전죄다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